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분과 함께 합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고민이 있으신 부분 같습니다. 이 미국이 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 책임법을 상원 통과한 데 이어서 하원까지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좀 중국 전기차 회사들 투자자분들 많은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지금 그렇게 마음 졸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국 기업 책임법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를 해서 3년 정도의 연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걸리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지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부터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샤벤옥슬법에 의해서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미국 회계위원회 감리를 받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300여 개가 넘는데 2013년에 이제 당시에 물론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중국 기업의 회계 감리는 이제 중국 감독원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용인을 해주는 이런 이제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들은 이 감리를 사실은 중국에서 받는 것이고 네. 미국 기업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장할 때 특혜 조건을 줬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 상원, 하원이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발효가 되는데, 제가 어제 체크를 해봤더니 아직도 의회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이게 대통령한테 이제 넘겨지기만 했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골프 치러 갔는지 아직도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게 일을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안에 내용을 좀 놓고 보면 네. 이게 외국 기업에 관한 책임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콕 찍어서 중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부의 통제를 이제 안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회계감리위원회한테 자기네 회계 내용을 이것을 이제 레포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회계감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회계감리를 못 받는 기업들의 경우는 3년 연속으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조항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회계 책임법의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놓고 보면 이게 아예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를 더 해야 되냐 그러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정부 지분이 몇 %냐 네.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지분이 있냐 없냐도 이것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회 멤버 중에서 중국 공산당 관리가 들어있냐 아니냐도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정관 안에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정관이나 당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콕 집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 책임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회계 금융당국 간의 협약 때문에 이것을 이제 넘어갔지만
미중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뭐 금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루이칭 커피라고, 뭐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운 그 회사가 이게 뭐 멀쩡하게 있었다가 이것이 뭐 3억 불 이상의 이제 분식 결산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이제 정가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 엉터리 기업들 이거 곤란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의 돈으로 중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살찌게 되고, 그것이 또 더 길게 나가면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다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양쪽에서 다 충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뭐 한 350개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장 폐지하면 누가 손해고 누가 이기냐 하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순위로 보면 아리바바가 한 7,48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 400조가 겨우 되는데, 뭐 우리 2배 정도 되는, 그리고 핀두오두오도 한 1,700억 불, 징동도 한 1,300억 불, 뭐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도 한 1,200억 불, 뭐 중국 인수보험 뭐 이것도 한 670억 불, 중국 석유 뭐 이런 거 다 중국 국유기업들도 이게 다 해당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에 이제 중국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은 뭐 1000%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니오 같은 경우는 금년에 1243% 12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입니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누가 이득을 본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서로 그 관점이 다른데, 미국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그 미국 와가지고 돈 갖고 펀딩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 당국은 우리의 알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해서 거기서 벌은 이익을 미국에 상장시켰기 때문에 네. 미국 투자가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이죠. 한쪽에서는 미국 자금으로 자본 조달을 중국이 해갔다고 보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중국의 이런 과실을 미국 투자가들이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먹었다, 수익을 그렇죠. 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상장 폐지시켜서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얘기고, 네. 중국은 또 재미난 것이 다 와라. 네.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보조금도 주고, 또 나스닥보다도 더 PR이 높은 거창반에 상장도 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돌아간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리바바가 이미 돌아왔고, 네. 뭐 징동, 왕이, 뭐 지금 SMIC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하고 돌아왔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주로 많이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인데, 그 인터넷 기업들은 왜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냐, 중국에 안 하고,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예전에는 그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면, 또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면 이것은 영업 자체가 안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투자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돈이 없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전통 산업에 강한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야후라든지 일본의 소프트뱅크, 소뱅 같은 회사들이 이제 중국의 인터넷 기업한테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방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 인터넷 관련이나 이커머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불가했고, 그래서 이것을 쓴 방법이 바로 VIE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똑같은 회사를 한 개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데, 이걸 미국에 상장시키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3개나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정상적 방식이 아닌 약간 그 편법으로 그렇습니다. 상장 효과를 누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리바바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아리바바 같은 경우는 케이만이라는 이제 그 영국계 이제 섬이죠. 거기에 이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홍콩에다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 두 개 회사는 외국 회사죠. 그런데 네. 이 회사가 중국 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또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중국의 실제적인 알리바바의 운영회사, 이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가지 대출을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가지의 계약을 하게 돼요. 아, 예. 그래서 그 5가지 계약이 대출 계약을 하고, 콜옵션 계약을 하고, 의결권 위임 계약을 하고, 지분 질권 계약을 하고, 독점 업무 협력 계약을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대출을 해줬지만 모든 경영권을 요 중국 내 100% 회사가 장악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분을 갖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은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지분과 동일한 효과를 이런 조항들로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변동이익 이제 실체라는 네. VIE 구조인데,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케이만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이 된 것이고, 이 중국에 지금 해외에 있는 2개 회사하고 중국 안에 있는 1개 회사, 이 3개 페이퍼 컴퍼니는 이것이 미국의 회계 감리를 특히 이제 중국 안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분을 갖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고 감사를 해야 되지만 대출금을 예를 들면 이제 빌려간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A라는 기업한테 대출을 100억을 해줬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연결 재무제표를 잡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재무제표 상에서는 이 돈을 대출해준 중국의 실제 회사, 알리바바의 실제 회사는 이것은 연결의 대상이 아닌 거죠. 대출을 돈 빌려간 거니까.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미국의 당국은 알 수가 없고 투자가도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지난번 이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페이퍼 컴퍼니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이 등록지는 바로 케이만 아이슬란드, 케이만 섬에 있는 뭐 이제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사무실은 어디 있냐면 복건성 삼원시에 있습니다. 네. 요게 실제 회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케이만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된 것은 케이만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감사는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29년에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한국에 예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소형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재무제표 들여다봤더니 다 미국 회계 기준으로 미국 그 감사법인 뭐 여기한테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루이슨 커피도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 대출을 해준 이 실체 회사의 재무지표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감리위원회가 얘기를 하는 것은, 회계감리위원회가 얘기한 것은 여기에 있는 실체 회사들의 재무 정보들도 이것도 다 제출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융당국이 중국의 금융당국과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눈 감아줬지만, 당국의 회계 기준을 믿겠다. 그렇죠. 기준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보를 다 갖고 와라. 그렇죠. 예. 그걸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건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대폭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는 회계 투명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게 중국 안에서 뭐 대충 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원천 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번 조치가 치명적인 뭐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부터 3년 동안에 이제 그 퇴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이 돼서 1년 차에 이것을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도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네. 2024년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제출 안 했을 경우에 이제 투자가들의 이 어떻게 보면 느낌, 네. 이것은 이 회사는 중국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사태도 불러올 수 있고 이제 주식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우려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준비 시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3년 연속 발생해야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1회 년도에 그 보고를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지금 또 이제 이런 기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 중국의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주주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회사 이게 이제 워닝 사인입니다. 회사에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액션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초고성장한다고 발표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산업 평균이나 이것보다가도 2배, 3배, 4배 정도 고성장을 하는데 그 회사의 규모가 작은 소형 회사일 경우는 네. 의심의 문초리를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식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 장부를 좋게 해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초고성장하는 소형 회사, 그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회사, 이것은 이제 피해야 될 회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놓고 보면 이 루이싱 커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중국의 어설픈 제 사기꾼 기업들을 등을 치는 미국의 늑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B에서 20년, 30년 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는 회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조사한 것을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고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매도를 쳐서 이제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매도를 쳤으니까 회사가 망하면 자기는 이제 떼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런 늑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늑대들이 타겟팅을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그것이 나중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매도 타깃이 된 회사, 네. 그것은 뭐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주가가 상승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기준을 갖고서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좋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가 이제 회계책임법에 저촉이 돼서 상장 폐지되는 거냐, 뭐 이런 우려는 아직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매매할 수 있는 그 이제 사항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과도한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 세 가지 기준을 놓고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종목을 선별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이제 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